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제3장으로 넘어가서요. 근로소득 실무에 대한 연습을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실무. 우리 TAT 2급 시험에서 근로소득 실무에 대해서만 출제를 해요. 우리가 이론에서 공부한 것은 2배사 근연기 전부 공부했습니다만은 실무 시험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출제를 하고요. 근로소득 연습은 3일전자로 로그인해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전자 우리 부가가치세 연습했던 회사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그 플로 차트가 나와 있어요. 자,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자의 세액을 계산해가는 과정으로서 먼저 사원 등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원 등록 절차를 우리가 배울 거고요. 사원에 대한 급여 자료를 입력하며 월별로 급여 자료 입력하는 방법 배울 거고요. 납부한 다음에 세액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하죠. 납부한 다음에 연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세 단계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세 단계로. 그래서 사원 등록, 그리고 급여자료 입력, 그리고 연말정산, 이렇게 세 단계로 공부할 거고요. 시험도 세 문제가 나옵니다. 사원 등록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과 관련된 거, 그리고 연말정산 관련된 문제를 출제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네모 박스는 우리 근로소득세 세액 산출의 흐름도가 있는데요.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 안내에서 가져온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죠. 넘어가시면 될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사원 등록. 우리가 그 인사급여 관련된 작업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초가 되는 등록 데이터가 바로 사원 데이터죠. 그래서 이제 사원 등록을 할 때는 사원 코드, 사원 이름, 주민번호, 입사일자 등등의 이제 이런 항목들로 채워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채워 나가는 거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페이지 286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는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 소득공제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인적공제 부분입니다 하면서 앞에서 이론 공부하실 때 기본공제 한 명당 15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은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때는 추가공제를 또 적용받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70세 이상이면 한 명당 100만원 경로우대 공제,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이 있을 때는 그 장애인에게는 또 기본공제 외에 200만원 추가 공제, 그리고 소득자 본인 이야기예요. 이 두 개는 소득자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소득자 본인이 부녀자 추가공제에 해당이 되면 50만원, 한부모 추가공제에 해당이 된다면 100만원의 추가공제, 본인에 대한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녀자 추가공제 대상을 우리가 그때 공부를 했었죠.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다 그랬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일 때 됩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세대주 따질 필요 없어요. 배우자가 세대주여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을 때에는 여성 근로자가 세대주로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 이것도 된다는 얘기죠. 꼭 자녀만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기본공제 대상자는 직계 존속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여성 근로자가 세대주로 돼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한부모의 추가 공제 조건은 배우자가 없어야 한부모가 돼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이 있어야 이제 부모라고 할 수 있죠. 직계 비속은 우리가 자녀도 되고 입양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이면서 또 부녀자도 되고 한부모도 된다 할 때는 한부모를 적용받습니다. 중복 적용은 안 되고 하나의 추가 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이런 중복은 돼요. 그러니까 한부모하고 부녀자가 중복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근로소득자 본인이 부녀자이면서 장애인이고 경로 우대 만 70세 이상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세 가지 다 중복 적용됩니다. 그런 경우는 되고 여기서는 중복 적용 안 되는 것은 부녀자와 한부모를 중복 적용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인적공제가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어떤 표가 또 있느냐면은 근로소득 공제 대상자 소득공제 소득 요건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의 경우는 근로소득만 있을 때에는 우리가 총급여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된다 그랬죠.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보라고 그랬어요. 500만 원 초과했을 때만 안 되는 거고요. 일용직 근로자는 무조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걸로 보면 돼요. 일용직 근로자는 금액이 연간 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에서 퇴직소득에서 양도소득에서 요 세 가지 소득에서는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다 그러면은 1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100만 원 초과는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연금소득의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단할 때는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뺀 것이 이제 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 금액이 516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요. 516만 원 이하이면 사적연금은 여기서 516만 원 이하는 공적연금을 말합니다. 공적연금 연간 516만 원 이하인 경우 물론 연금 받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연금 소득 공제를 뺀 것을 가리키니까 연금 수령액하고는 달라요. 연금 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연금 소득에서 즉 받은 금액에서 연금 소득 공제 빼는 겁니다. 연금 소득 공제. 그래서 이 계산을 누가 해주냐면 공적연금은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공단이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 1월 달에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해줘요. A라는 소득자의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빼가지고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뺀 금액이 516만 원 이하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돼요. 만약에 516만 원 넘었다 그러면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적연금은 1,500만 원 이하로 기준을 따지면 되고요. 1,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우리가 삼각형이 뭐예요? 삼각형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1,500만 원 사적연금이 1,5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역시 필요경비를 빼가지고 소득 금액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그래서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 삼각형이 그겁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를 선택했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고
나는 종합과세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00만 원을 만약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는 될 수 없다 하는 거고요. 복권이나 이런 것은 무조건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무조건 되는 거예요. 복권 소득은 소득 금액으로 기본공제 대상자 따질 때는 소득 금액으로 안 본다 이 말이고요. 뇌물은 무조건 종합과세니까 뇌물이 무조건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금융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자, 배당 받은 것 전체 금액으로 따져가지고 2천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소득세 이론 공부할 때 정리했던 내용 다시 한번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부분은 그 앞에서 정리할 때 없었던 것 같아요. 공적연금 516만 원 이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는 계산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정도를 우리가 이제 정리했고, 그러면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등록. 자, 사원 등록은 이 내용을 보고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되는 것인데 몇 가지 알아야 될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도 사원등록 페이지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사원등록 페이지에다가 같이 부양가족도 등록을 하면 되는데,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는 기본공제 대상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우선 한 사람 거 김현철 씨의 사원등록과 부양가족 등록을 같이 해보죠. 자, 2100번 3일전자로 로그인 해 주시고요. 소득세 연습은 여기 인사급여 메뉴를 이용합니다. 인사급여. 왼쪽에 인사급여라는 아이콘이 있죠. 네, 거기 클릭하시고 기초 인사관리의 첫 번째 메뉴 사원 등록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사원들을 쭉 입력해 나가는 거고요. 네, 오른쪽에는 상세 내역을 입력하면서 부양가족은 그 아래 부양가족 명세에다가 작성을 합니다. 자, 코드는 김현철 씨니까 1001번이에요. 1001 엔터. 사원명 김현철. 내국인. 주민번호를 거기 보시고 651010 177 1119 하시고 입사 날짜는 여기 표에 나와 있어요. 2020-02-01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국적은 한국이니까 엔터 하시고 체류 자격 그냥 엔터로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내 외국인 구분 내국인이니까 내국인에다 놓고 엔터 하시고 거주지국 대한민국 엔터 하시고 주민번호니까 주민에다 놓고 엔터 하시고 거주국은 거주자니까 역시 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급여국은 월급에다 놓고 엔터 하시고 거기다 월급을 임금란에다가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김현철 씨 월급은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5 플러스 엔터. 산재보험 적용 여부 한번 거기 볼까요? 김현철 씨 인적사항에 산재보험 적용은 부로 되어 있죠. 산재보험에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부. 국민연금 보수 월액. 국민연금을 산출하는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을 보수
월액이라고 하는데 급여 월급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500만 원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산출 대상 금액으로 하거든요. 가령 뭐 식대 보조금, 또 차량 운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비과세되는 금액만큼 해당되는 것들 있죠. 그걸 빼고. 자, 그러니까 김현철 씨는 비과세 급여가 지금 현재 월급에 없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엔터로 치시고 고용보험 보수 올해까지 똑같이 한 다음에 13번 고용보험 적용 여부도 이제 선택을 해주는데 거기 표에 보면은 부로 돼 있어요. 고용보험 적용 여부. 자, 1번 부. 고용보험의 대상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옆에 대표자라서 안 된다. 1번 대표자 하겠습니다. 대표자. 대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대표자의 경우는요, 산재보험도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산재보험도. 대표자는 그 최고 경영자죠. 그래서 사용자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이라든가 여기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아닐 때 이렇게 해주고요. 일반 사원들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럴 때는 여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 장기요양보험료 적용 여부. 여죠. 건강보험료나 장기요양보험료는 대표이사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로 해주시고 경감률 제로. 경감률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제로. 건강보험증 번호 표에 없어요. 생략하시고 엔터. 국외근로 적용 여부. 자, 대표이사가 국외근로 했는지 보겠습니다. 부네요. 없다. 0번 부. 그 다음에 선원. 당연히 선원 아니죠. 부. 생산직. 대표이사 생산직 아니죠. 부. 주소를 여기다 그냥 직접 타자하십시오. 우편번호 검색할 필요 없이 여기 주소란에다가 입력을 직접 하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제 이 김현철 씨 사원 등록 부분은 이제 입력이 잘 된 것 같고요. 그 아래에 부양가족 명세에 일단 본인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서 점검해야 될 사항을 체크해 봅니다. 자,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본인은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자예요. 그 다음에 세대주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다는 것은 세대주라는 얘기인데 주민등록표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네, 세대주 성명. 네, 김현철. 그건 그대로 두면 되겠죠. 자, 부녀자 아니죠.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벌써 부녀자 아니기 때문에 거기 커서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자, 장애가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 여부는요, 여기 289페이지 상단에 가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네. 자, 김현철 씨가 장애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우대는요, 우리가 수동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이제 주민번호, 부양가족들 주민번호를 여기다 입력을 할 텐데 본인은 아까 여기다 입력한 주민번호가 자동으로 이리로 연계가 돼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70세 이상이라면 여기 자동으로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에 맡겨두면 돼요. 자, 이제 한부모로 넘어갔는데 본인이 한부모냐? 보니까 주민등록표를 보게 되면은 한부모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0세 이하 자녀가 있습니다. 04년생이니까 20세예요. 그런데 배우자가 있지요. 예, 그러니까 한부모가 아니죠. 만약에 04년생 자녀가 있으면서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가 없거나 또 배우자하고 별거하고 있으면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추가적인 설명,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는 별거 중이다 이런 말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배우자는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안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다 그러면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데이터를 줄 거예요. 그걸 입력해 주면 돼요. 자,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양가족을 등록을 할 때는 먼저 본인 부분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입력해 놓고 이것을 한꺼번에 보는 게 좋아요. 사실 본인도 다 입력해 놓고서 나중에 이거 보고 본인 포함해서요.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본인 거 다 체크해 보고 입력하는 것보다는 자, 우리 시험에 대비해서는 이거는 나중에 이건 체크해 보면 되니까 여기 있는 이거를 이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전체를 다 입력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자, 자, 연말정산 관계를 먼저 선택해야 되겠네요. 연말정산 관계에서는 배우자죠. 배우자는 여기 밑에 보면 3번이죠. 그래서 여기다 3이라고 입력하면 연말정산 관계가 배우자다. 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명 클릭해가지고 박정은 엔터, 내국인 엔터 하시고 거기 주민등록표에 있는 주민번호 660212 이런 거 가족관계 배우자 해서 엔터 치고 그 다음 사람 김장일. 자, 자녀죠. 세대주 관계가 세대주와 관계가 자녀니까 여기 연말정산 관계도 직계 비속을 선택하면 돼요. 4번이죠. 4번. 20세 이하로 해놓고 무조건 입력을 해봅니다. 자녀는 20세 이하로 해놓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나이는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김장일 960725 1182 814 네, 자녀하고 엔터 치시고 그 다음 줄에 있는 사람은 자녀도요. 자녀 4번. 연말정산 관계가 자녀는 4번이에요. 무조건 20세 이하로 선택해 놓고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합니다. 김차일 내국인 040820 그 다음에 부친이네요. 부친은 밑에 연말정산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 돼요. 소득자의 직계 존속. 그래서 번호로 1번입니다. 60세 이상에다가 해놓고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하면 됩니다. 김두식 390503 177 1111 네, 모친도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죠. 1번. 60세 이상이다 놓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황순이 내국인
사상검사 인증 219 형제는 연말정산관계가 밑에 메시지 보면은 6번에 형제 자매라고 있죠. 6번이 됩니다. 김재철 67 08 26 77 117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세부적인 추가 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언급한 사람 처박정은, 저 배우자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근로소득만 있는 자죠. 그러면 총급여를 가지고 따지는데 5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박정은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그대로 유지해 두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사람 부 김두식은 원고료 수입이 200만 원이 있다. 필요 경비는 60%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시험에서도 만약에 필요 경비 60% 알려준다면 참 고맙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강연료, 원고료의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강연료나 원고료는 필요 경비 필요 경비 60%다라는 거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기타 소득 금액, 김두식 씨의 기타 소득 금액은 200만 원의 40%가 소득 금액이니까 곱하기를 해보면은 428, 80만 원이죠. 40%니까. 따라서 김두식 씨는 1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의 소득 금액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다. 즉 기본공제 소득 조건은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김두식 여기 있죠? 다섯 번째 줄에 입력한 사람. 네. 부치는 우리가 60세 이상으로 입력을 했지만 70세에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나이 계산이 자동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70세 이상의 추가공제 대상자라고 경로우대 추가공제가 표시가 된 거예요. 이대로 두면 되고요. 다음에 언급한 내용이 뭔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 모친 황순이는 일용근로소득 600만 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무조건 분리과세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므로 우리는 종합소득 금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황순이 기본공제 대상자이므로 이대로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자동 체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리된 내용은 제 김재철 동생이죠. 동생 김재철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지적 장애인이며 별도의 소득은 없다 이랬습니다. 자, 장애인은 나이를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을 봐야 되는데 소득이 없는 동생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동생의 만약에 지금 여기 우리가 동생을 입력할 때 기본공제를 부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부로 돼 있는 이유는 지금 나이 때문에 일단은 여기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67년생이다 해서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20세 이하도 아니고 60세 이상도 아니기 때문에 부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 추가적인 설명을 봤을 때 장애인이죠. 소득이 없는 장애인은 나이를 보지 않는다 해서 여기 기본을 장애인으로 고칩니다. 그러면 여기 부에다 갖다 놓으시고 아래쪽 메시지를 보시게 되면은 장애인이 번호에 나와 있죠. 5번이죠.
그래서 여기 기본을 5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장애인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라고 하고요. 장애인 코드가 여기 1번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안 고쳐도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번 여기 메시지를 보시게 되면 1번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죠? 네. 2번은 국가유공자 등 근로 능력이 없는 자, 3번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번이 맞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김현철 씨 사원 등록, 부양가족 등록을 다 마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 사람, 세 번째 입력한 김장일 자녀, 96년생인 김장일 자녀 한 사람만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 거예요. 여기가 부로 되어 있죠. 우리가 김장일을 입력할 때 20세 이하로 하고 입력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가 왜 부로 되느냐?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나면 나이 체크를 해서 해당되는 연말정산 관계자의 나이 요건에 해당되는가를 봐요. 그래서 나이 요건에 해당이 안 되면 일단 부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김장일은 뭐 동생처럼 장애가 있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됩니다. 20세가 넘은 나이 관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대로 두면 우리가 부양가족 입력 잘 한 거예요. 다음은 두 번째 사람을 이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89페이지에 1002번 성동일의 인적사항을 보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1002 성동일. 내국인이고요. 721010. 177-4918 입사일 2020-1001 KR 엔터 주민번호 엔터 거주자 급여의 월급은 410만원 4100 플러스 410만원 정확히 넣으시고, 자, 이 사람은 이제 아까 성동일 씨하고 요건이 많이 달라요. 산재보험 적용 여가 돼야 되고, 국민연금 보수 월액도 급여하고 다릅니다. 370만 원입니다. 고용보험도 이 사람은 여로 해야 됩니다. 대표자가 아니니까 대표자에서는 부로 해야 되고요. 장기요양보험료 여, 경감률 0. 번호는 없으니까 엔터. 국외근로 있나요? 부네요. 부. 선원 부. 생산직인가요? 부네요. 생산직 아니다. 주소 입력하시고. 서울시 강남구. 연년도까지만 입력합시다. 그리고 거기 퇴사 일자가 거기 표에 있지만 우리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 퇴사 일자는 8월달 급여 자료 입력할 때 입력하고요. 지금 입력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밑에 여기 있네요. 당구장 표시, 별 표시. 단 퇴사 연월일은 사원 등록 시 입력하지 않는다. 급여 자료 입력할 때 8월 달에 입력할 거가 8월 달에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사 일자는 빼고 입력하시고, 자, 밑에 본인 밑에다가 이제
성동일 본인 밑에 이 일화부터 입력하면 되죠. 천은 3번 배우자 이 일화 77020 2049 678 성보라 자녀는 4번 직계비서 성보라 980711 2111 113 자녀 또 자녀네요. 4번 직계비서 20세 이하 성덕선 공사공구 27 4 3 4번 직계비서 20세 이하 성노물 2404 30 32 111 장이는요 소득자 그게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하고 어떤 관계냐면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니까 연말정산 관계를 1번으로 하면 안 되고 2번으로 하세요. 배 직계존속으로. 이영철을 말하는 거예요. 이영철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니까 2번입니다. 390203 네. 자, 이렇게 본인 포함해서 6줄로 6명의 가족들을 다 입력을 해 놓고 그 추가 자료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먼저 입양관계 증명서가 있는데 양자가 성노을, 셋째, 아까 세 번째로 입력한 자녀죠. 네, 입양했다는 얘기예요. 직계 비속 맞습니다. 4월 달에 태어났군요. 4월 30일 날. 자, 이제 그 다음에 요 밑에 네모 박스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1번. 처이일화는 퇴직소득 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은 아니죠. 분류과세되는 소득인데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소득세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하고 그 다음에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 다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에는 필요경비라는 게 없어요. 따라서 100만 원 넘게 받은 퇴직소득. 그러므로 소득이 있는 자로 봐서 이 일화 배우자는 소득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 일화 배우자 기본의 배우자를 여기를 부로 바꿔주는 거예요. 부라는 것은 여기 밑에 보시면 메시지 부는 0번이죠. 여기다가 0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본공제를 받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은 자녀 성보라입니다. 자녀 성보라가 근로소득이 600만 원이 있다 이랬어요. 근로소득 하면은 총급여를 말하는 거예요. 총급여. 그래서 600만 원의 총급여는 500만 원이 넘었죠. 그래서 성보라도
소득 때문에 안 되겠는데요. 성보라는 보니까 이미 부로 돼 있어요. 이거는 나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번호가 98년생으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98년생이면 20세가 넘었어요. 예, 그래서 나이 때문에 부로 돼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두면 됩니다. 소득 때문에도 부가 됩니다.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성노을, 아까 세 번째로 입력한 자녀입니다. 24년 6월에 입양했고 셋째 자녀에 해당이 된다. 아마 이건 자동 체크 됐을 거예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성노을을 직계 비속으로 입력을 했는데 여기 출산 입양에 동그라미, 자 24년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 회계년도에, 이번 귀속 회계년도에 과세기간이죠. 과세기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났다. 그리고 괄호 속에 있는 것은 셋째로 태어났다. 내지는 셋째로 입양했다. 예. 출생과 입양은 같은 조건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셋째인 경우에 우리가 세액공제할 때 추가 연말정산할 때 추가로 추가 세액공제라는 걸 더 해주거든요. 예, 그런 것이 나중에 연말정산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노을은 이대로 두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4번 장인 이영철 이자 소득 2,200만 원이 있다 이랬습니다. 이자 소득이면은 이제 금융소득인데요. 우리가 금융소득은 필요경비가 없기 때문에 그 소득 자체가 소득 금액이에요. 그런데 금융소득은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분리과세를 선택하면은. 그런데 200만 원이 초과됐어요. 따라서 종합소득 금액이 2,200이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100만 원이 훌쩍 넘었죠. 따라서 장인은 소득 때문에 부가 되는데 지금은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39년생이고 또 70세에 경로우대까지 여기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자, 우선 장인의 기본을 0 입력하겠습니다. 소득 때문에 부가 됩니다. 자, 기본을 부로 하면은 경로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워지죠. 예.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는 추가 공제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본공제가 부인데 경로우대가 동그라미가 들어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이제 부가가치세 평가시험 볼 텐데요. 내일 모레 내일인가요? 모레인가요? 날짜 보겠습니다만은 이거 소득세 평가시험 볼 때 요 부양가족 등록 문제 냅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근데 전산에 입력하는 게 아니라 종이로 쓰는 거니까요. 종이에다 쓰시는 거니까 네,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본이 부인 사람은 여기 추가 공제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장애라든가 경로우대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 공제죠. 그러니까 기본이 부으면은 장애가 있다고 해도 장애 동그라미 하면 안 되고요. 70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7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70세에 동그라미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이 부일 때는 하면 안 된다. 추가 공제가 없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됐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걸로 봤을 때 아까 김현철 씨하고 다른 점이 성동일 씨는 6명 중에서 기본공제 안 되는 사람이 3명이나 됩니다. 배우자는 퇴직 소득 때문에, 성보라도 근로소득과 나이 때문 두 가지가 다 걸렸고, 그 다음에 장인은 소득 때문에, 이 금융소득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노현주하고 이진섭 두 사람 더 해보면 여러분이 확실히 아실 거예요. 쉬었다 하겠습니다.